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법 피해자들이 형사 보상금 일부를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역할보다 땅 장사만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이 가공식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로 만들어 소비자의 호응이 높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전주와 익산 등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삼내 3인조 강도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10년이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인데요. 네, 사법 피해자들이 형사보상금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누명을 쓰고 10년의 옥살이를 한 33살 최모 씨.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씨가 형사보상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8억여 원 중 5%는 진범을 검거했다 좌천된 이후 재심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5%는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1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삼내 나라수퍼 사건 3인조도 앞서 형사보상금 11억여 원 중 10%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했습니다. 우리처럼 여러 가난한 사람들, 우리처럼 제2의 제3의 억울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냥 저희들이 한 거예요. 이들이 기부한 돈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대부분 쓰여질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마음을 갖고 뭉쳐진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권력의 삶을 짓밟혔지만 사회의 선한 것으로 되갚은 이들의 기부가 반성하지 않는 공권력과도 대조를 이루며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제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며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날 선풍기 한 대 의지에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그나마 더위를 이길 힘인데 비용 문제 등으로 처우 개선이 더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절정에 이른 오후 2시경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지만 경비원은 일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마치고 숨을 돌릴 곳이라야 두 평도 채 되지 않은 좁은 경비실. 35도에 가까운 폭염에 내부는 한증막처럼 달아올랐지만 땀을 식힐 건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럴까 근무해야지 더워도 나와서 좀 들지.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내리쬐는 땡볕을 그대로 받은 경비실은 실내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밀려드는 택배물을 관리하려면 찜통 같은 사무실을 잠시 비우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실내 더워요.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은 왜 설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에어컨까지 넣으려면 금액이 많이 나간 게.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경비실에 에어컨을 놓는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진 곳도 있지만 관리비가 오른다는 이유로 냉방기 구입을 반대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내내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때 의결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순천시의 경우 최근 지자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협조로 지역 내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잡무와 일부 주민들의 갑질에 더해 폭염에까지 고스란히 노출된 고령의 경비원들. 이들은 하나같이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나마 한여름을 이길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닭, 돼지 가리지 않고 도내에서만 벌써 50만 수 가까운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시 낭산면의 한 양계 농가. 닭들이 더운 공기를 이겨내기 위해 부리를 최대한 벌려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더위에 지친 닭들이 활동하지 않고 한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인이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막대기로 휘저어보지만 기력을 잃은 닭들은 망부석처럼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올여름 더위로 폐사한 토종닭은 이 농장에서만 5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물도 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도 워낙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닭들이 견디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어제까지 도내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닭 47만 마리, 오리 6천 마리, 돼지 1,600마리 등 모두 48만여 마리, 추정 보상금만 20억여 원에 달합니다. 반면 시설 투자로 폭염 폐사율을 크게 줄인 농가도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한 쿨링패드와 안개 분무기 등 올해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폐사율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네, 올해 들어가지고 쿨링패드하고 안개 분무를 설치했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대비해가지고 폐사율이 한 5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관리 당국은 폭염에 대비한 농장주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농가들은 이제 한낮에 지붕에 이제 물뿌리기라든가 환기 장치 제대로 가동되는지 이런 여부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폭염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익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기업의 역할은 내팽개치고 땅 장사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방공기업의 작년 경영평가 결과 전북개발공사는 최상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작년 당기 순이익이 238억 원. 전북개발공사는 이곳 만성지구 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만성지구 용지는 경쟁 입찰로 분양이 진행되는 바람에 투기 바람이 불면서 공급 단가의 최대 5배,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에 매각되기도 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용지 분양 수익이 평가 지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영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경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성지구를 해서 많은 수익을 받는데요. 이치나 이제 시기가 적절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공사 임직원들은 이번 평가에 따른 보상으로 최대 400%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공기업이 땅을 비싸게 팔아 제1속만 챙기고 되려 아파트값만 올려놨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720만 원이었는데 만성지구는 그보다 100만 원 가까이 올라 평균 810만 원에 분양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전주 효천지구와 에코시티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에 빌미가 됐습니다. 적정한 수입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과대한 수입이 발생 시에는 이걸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임대사업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공기업. 하지만 본래의 사명보다 잿밥에 더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반년 이상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빠르면 이달 말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이사장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문영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7개월째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안여고를 공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안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제재 방침대로 부안여고의 학급수를 감축하면 인문계 진학을 희망하는 부안 지역 여중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상업계 학교에 인문계 학급을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교육의 질을 강구할 수 없다며 부안여고의 공립화나 공립인문계 고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한 농산물을 먹자는 로컬푸드 운동이 가공식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재료로 만든 가공품 홍수 속에
다소나마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공기 함유량이 적어 쫀득하고 진한 맛이 일품인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또.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수제 젤라또는 완주에서 나는 딸기가 50%가량 들어갑니다. 지역 재료를 사용해 품질은 높였지만 가격은 시중보다 10% 저렴합니다. 집에서 튀겨 먹는 냉동 돈가스도 지역 축협에서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므로써 부가가치가 높아지므로 농가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공품은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6곳에 납품됩니다. 아이들에게 수입산 재료로 만든 간식을 먹여야 했던 주부들은 우리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이 반갑습니다. 첨가물 하고요, GMO, 그다음에 수입산이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로컬푸드에서 제일 믿고 살 수 있는 건 여기 근거리에서 재배된 농산물. 완주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지역 농가공품은 300여 가지나 되지만 소비자 요구와 입맛이 까다로워지면서 신제품에 대한 고민은 여전합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겨냥한 완전 조리 가공품도 이제 조금 개발을 해서 준비하려고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한 로컬푸드 가공품의 성장은 농민 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선 항로가 이달 말 추가 개설됩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규 항로는 중국 연운항을 출발해 위해와 군산항을 거쳐 부산을 오가는 항로로 군산항에는 매주 한 차례 입출항할 예정입니다. 군산항은 올 상반기 2개 국제 항로가 개설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는데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물동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제2회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사흘 일정으로 오늘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막합니다. 올해 축제에는 YB, 넬, 이적, 이수, 박명수 등 락과 EDM, 힙합을 넘나드는 40여 팀의 가수들이 참여해 관객과 호흡할 예정이며 점프 창작가요제를 통해 발굴된 신인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펼쳐집니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점프는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이 수도권 중심으로 열리는 한계를 넘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장수 가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청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 TF팀이 장수 가야 유적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 순창에 있는 일품공원은 군민 쉼터를 넘어 문화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문화재청 가야문화권 연구보건 TF팀이 장수 대적골 제철 유적과 계남 화양리 고총을 둘러봤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경남북에 비해 장수 가야가 소요된 면이 많다며 앞으로 연구와 복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수 가야에는 240개의 무덤과 58개소의 제철 유적 등이 남아있어 독자적인 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굴을 더해서 그 실체를 알면은 이곳이 가야의 어떤 중심지였는지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에 있는 일품공원에 소규모 공연장이 조성됐습니다. 순창구는 기존 공연장의 규모가 너무 커 소규모 공연에 관객 몰입도가 떨어졌다며 이번 공연장 조성을 계기로 지역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품공원을 다양한 문화 공연장으로 점차 업그레이드시켜 순창의 문화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향토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도토리묵 등이 제공되는 나눔 행사는 이달 말까지 관내 13개 읍면을 순회하는데 수지침 등 봉사활동도 곁들여집니다.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묵사발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휴가철을 맞아 매일 저녁 8시 사랑의 광장에서 음악 공연을 펼칩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는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은 국악과 농악,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 상가를 방문하면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신시가지 상가 연합회가 최근 공영 주차장을 1시간 이용할 수 있는 주차권 10만 매를 구입해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기로 해 주차 편의가 증진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공영 주차장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 요금을 50%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불법 주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현재 3곳인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6곳으로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한옥마을 부근 치명자산 주차장과 전주 향교 앞 천변, 르윈 호텔 맞은편에 대여소를 신설하고 자전거 13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반납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MBC가 주최 주관하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간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중국과 몽골, 일본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이 오늘과 내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정읍 시립국악단은 오늘 태인면 피향정에서 무더위를 식혀줄 국악 공연을 갖습니다. 세기의 스타 마릴린 먼로를 추억하는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오즈하우스 명품관에서 열립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 썸머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다양한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제9회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은 오늘부터 사흘간 무궁화 테마식물원에서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합니다. 금강을 배경으로 열리는 무주 강변축제가 내일 부남체육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순창군은 오늘부터 한 달간 매주 금토일 섬진강에서 무료 카누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제9회 전국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부안 격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전주와 익산 등 7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나머지 시군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5도, 군산 34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